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버몬트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버몬트님은 어떤 이야기로 저희를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돌비님. 네, 요즘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아유, 네, 전 뭐,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난 행복합니다. 참, 네. 겨울에 돌비님 뵀는데 벌써 봄이 와버렸네요. 봄이 빨리 왔네요, 생각보다. 예. 올해 겨울 되면은 또 똑같은 인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이 뭐 그런 거죠, 뭐.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버몬트님께서 이렇게 또 활기차고 긍정적이게 찾아와 주셨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또 긍정적이지 못한 이야기들이죠. 너무 많았어요. 예, 오늘은, 오랜만에 사랑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는 시작 전에 약간의 조금의 19금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어허. 예,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순화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규정님들이 19금 요소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채팅이 가장 빠를 때가 그때거든요. 네, 그렇지만 저희 방송은 또 초등학생 아이들도 듣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순화는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네, 최대한 잘 네. 순화시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럼몬트예요. 오늘 이야기는 2005년도쯤 제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희는 돈이 없어서 치킨집에서 치킨 찌꺼기 남은 거랑 치킨 무랑 이렇게 소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방학 때 알바를 구해야 된다 이런 막 푸념을 늘어놓는데, 그때 친구가 내가 작년에 어떤 알바를 하게 됐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지역을 제가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곳은 큰 기업체도 있고 되게 작은 중소기업도 빼곡하게 있는 그런 곳이에요. 친구가 일했던 곳은 100평 정도 되는 지역에 5개 정도의 회사가 모여 있어서 공장을 운영하는 약간 특이한 그런 구조였는데, 지금부터 이제 제 친구를 똘비라고 해보겠습니다. 똘비는 지인에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야간 2교대 근무를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를 했는데, 이게 밤샘 근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엄청 빡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로 생산하는 물품이 각 지역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수거를 해서 여기서 녹여서 기업체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쇠를 녹여서 쇳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두루마기 휘지처럼 만드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 공장인데, 쇠를 녹이는 용광로, 흔히 말하는 그 용광로를 썼다가 또 야간에 다시 썼다가 주간에 썼다가 이제 이런 공장입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은 근무자들이 70%가 외국인 노동자였어요. 그리고 20%는 이제 한국 남자분, 나머지 10%가 한국 여자분들이셨는데, 이 야간 일을 처음 하다 보니까 똘비가 너무나 졸음이랑 피로가 쏟아져가지고 하루하루가 너무 지옥이었습니다. 근데 2주쯤 지났을까, 그날도 오늘도 내가 잠 오다가 하루를 다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똘비는 그날 처음 보는 분과 같은 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네가 처음 왔다는 총각이야 이러면서 여자분이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 똘비는 이 여자분을 보자마자 숨이 컥 멎었다고 그래요. 이게 막 엄청난 미인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분에게서 풍기는 이 새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20대 초반의 똘비는 이런 분위기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멍 때리면서 그렇게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2주 전부터 일하는 똘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똘비 총각 반갑다고, 오늘부터 니랑 내랑 우리 밤새도록 일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 섞이게 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이라니까, 야, 정확히 아주머니가 뭐냐, 누나라고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똘비는 원래 입 바른 소리를 잘 못하는데 딱 보니까 대충 4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고 해요. 근데 워낙 그 분위기 자체가 묘해서 자기도 모르게 얘 누나 하면서 그때부터 따르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누님과 같은 조가 돼서 야간 일을 쭉 시작을 하는데,
미모도 되게 출중하시고 친절하시고 막 커피도 타주시고 그래서 똘비도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그 똘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분위기가 배우 황신혜 씨 그 정도로 되게 좀 미인이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일매일 출근이 똘비는 되게 기다려졌어요. 김치국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똘비는 이미 머릿속에서 이분과 어떻게 연애까지 발전하는 그런 미래까지 슬슬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 바뀌는데 그 다음 주부터 다른 아주머니가 오시는 거예요.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아주머니 바뀌니까 우리 똘비군은 갑자기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예. 그런데 혹시라도 계속 있다 보면은 또 그 누님과 같은 조가 될까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달쯤 됐고 모든 게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공장에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야간조는 밤 12시가 되면은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받았어요.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자주 보이던 하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이제 안 보이는 겁니다. 평소에 인사도 하고 바카스도 막 나눠 먹으면서 담배도 같이 피고 이랬는데 좀 궁금해서 작업 반장님한테 물어봤대요. 반장님 우리 저 하산 친구 왜 요새 안 보이냐 그만둔 거냐 이러니까 반장님은 왜 남의 일에 신경을 쓰냐 예. 네 일이나 똑바로 하라면서 그렇게 너무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아는 게 내가 잘못인가 싶어서 그냥 그날 대충 넘어갔는데 그 당시 똘비 머릿속에는 빨리 이 누님과 같은 조가 돼서 다시 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일하면서 하산의 기억은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주가 바뀌었는데 작업실에 그 누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똘비는 너무 반가운 강아지처럼 그 누님한테 애교도 부리면서 아유 누님 제가 누님 없어서 일을 너무 못했다고 저 퇴사하려고 했다고 막 그렇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누님도 그래 나도 똘비 참 보고 싶었다. 우리 조 밖에서 잘 됐다. 우리 또 같이 잘해보자 이러면서 또 그때부터 두 사람이 친하게 그렇게 작업을 시작해요. 근데 이 작업이라는 게 그냥 생산 물품을 검사만 하는 되게 단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거의 노닥거리다시피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잠깐 눈을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 근무자들은 공장 바닥에서 그냥 돗자리랑 박스 깔고 잠깐 눈을 붙이고 여자 근무자들은 판넬로 만든 방에서 잠깐 쉬다가 나오세요. 예. 근데 그때 추우니까 공장이 이 누님이 이제 똘비군한테 여자 휴게실에서 잠깐 쉬었다가 같이 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우리 똘비군도 혹했지만 그 당시 우리 똘비군은 정조관념이 되게 강했어요. 혼전순결을 되게 중요시하는 친구입니다. 네. 그래서 혼자 김치국 마시고 저는 그럴 수 없다. 저는 혼전순결을 중시한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거절을 했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누님이 약간 흰 쳐다보시면서 그래 니는 밖에서 쉬어라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의 말씀이 오갔는데 매번 거절하니까 그때부터는 그 누님도 권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또 며칠이 지나고 어김없이 우리 똘비는 밥을 먹으러 12시에 가는데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한 명이 다짜고짜 멱살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똘비가 뭐야 왜 이래 이러니까 처음에 이 흥분한 외국인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충 분위기만 봐도 이거 욕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국말로 말을 한답니다. 야, 내 여자 건들지 마. 죽여. 딱 이 말 합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똘비는 처음에 자기 귀를 좀 의심했습니다. 되게 더러운 기분으로 식사를 끝내고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오니까 이제 그 누님도 식사를 하고 오셨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했답니다. 누나 그 코수염 남놈 그 이상한 외국인 놈 아니 오늘 다짜고짜 내 멱살을 잡더라. 무슨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니까 똘비야 그런 애 상종하지 마라. 근데 똘비야 너 진짜 무슨 여자 건드린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누나 무슨 말이냐면서 이 공장에서 내가 친한 거 누나밖에 없는데
저는 막 누나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또 둘이 꽁냥꽁냥 하면서 또 그렇게 일을 했다고 그래요. 몇 주 정도 지났습니다. 지나고 그날도 어김없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동안 자기를 죽일 듯이 그렇게 노려보던 그 멱살 잡은 외국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예. 그래서 반장한테 또 물었습니다. 아니 반장님 그 좀 키 크고 부수염 있던 외국인 이 사람 또 며칠 전부터 안 보인다. 그만둔 거냐 그러니까 반장님의 반응이 또 하산 때랑 또 비슷한 거예요. 야, 뭔 그렇게 남 일에 신경을 쓰냐. 그리고 너 요즘 사모님이랑 따로 만나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반장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사모님은 또 누구고? 그러니까 반장님이 돌비야 일단 밥 먹고 나랑 담배 한 대 피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러 가니까 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돌비야 너 지금 너랑 같은 조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 사장님 사모님이고 너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에? 아니 그 누나가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미친놈이 누나는 무슨 그분이 소문이 심상치가 않아. 일단은 그분이 사장님 사모님인 것 같다. 근데 너는 일단 알고만 있어라.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반장님이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고. 사장님 사모님이 왜 야간에 일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소문은 뭐고. 그러니까 야 더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이나 해. 이렇게 된 겁니다. 더 물어보고 싶은데 반장님은 그냥 말을 잘라버리고 그냥 가버리셨어요. 똘비는 너무 찝찝하고 궁금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작업실에 오니까 어김없이 사모님 그러니까 그 누님이 와 계신 거예요.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괜히 물어봤다가 관계가 서먹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안 물어봤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있다가 이 똘비군 집에 대박이 터져요. 논밭을 똘비군의 할아버님께서 되게 많이 갖고 계셨는데 여기 고가도로가 나버립니다. 보상. 그래서 이 논밭을 싹 다 매각을 해버리셨는데 오. 수십억의 돈을 받으신 거예요. 할아버님이. 그러니까 당연히 똘비도 더 이상 알바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한 달만 지새우고 이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하고 그 이야기를 같이 일하는 이 누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나 저 이번 달만 일하고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왜 똘비야 무슨 일 있어 이러니까 똘비는 괜히 자랑하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대박난 이야기를 싹 다 하면서 이제 자기는 알바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똘비야 너무 잘 됐다. 근데 이제 누나는 똘비 없으면 어떡하지? 똘비가 진짜 좋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그날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답니다. 그래서 눈물을 보이는데 갑자기 똘비한테 이렇게 기대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는 엄청 외로운 팔자다. 근데 같이 일하는 똘비가 너무 좋아서 이 시간만큼 참 외롭지 않았는데 네가 나가면 나는 또 외로울 것 같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때까지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오랫동안 일을 해오는데 이런 모습을 처음 봤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어느덧 새벽 3시가 돼버려요. 근데 그날따라 원래 이야기를 안 꺼냈는데 이 누님이 또 부르더랍니다. 똘비야 우리 휴게실에서 잠깐 쉬자. 원래는 똘비가 거절을 했지만은 오늘 이 분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고 예.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을 그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똘비는 이 누님과 새벽 4시까지 휴게실에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똘비는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남은 근무 기간이 이 누님과 최대한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반장님이 했던 그 사모님이란 말은 어느새 머릿속에서 싹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계속 그 뒤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하는 눈빛이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 몇 명은 지나가면서 일부러 째려본다든가 몇 마디 던지는데 그게 알아들을 수 없지만 분명히 욕이에요. 예. 그리고 또 출근을 했고 출근 준비를 하던 똘비는 반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반장님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가니까 근무 전에 할 일이 잠깐 있다는 겁니다. 똘비가 1분 1초라도 이 누님과 같이 있고 싶었는데 이 반장님이 같이 일을 하자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반장이 저 지금 일하러 가야 되는데 무슨 작업이냐고
저 일하는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반장님 약간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네 오늘 내랑 할 일이 좀 있다. 1시간 정도만 하면 되니까 그냥 따라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고 네 전에 내가 말한 거 네 똥구녕으로 들었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그러니까 아니 무슨 말이냐고 그러니까 네 임마 사모님이랑 그렇게 가깝게 지낸다고 공장에 소문이 다 빠졌다. 네 그거 모르냐? 이러니까 아니 반장님 이야기를 좀 상세히 해달라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실하냐면서. 아니 애초에 사모님 왜 야간 근무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 나온 겁니다. 마 그건 알 거 없고 내는 이 공장에 15년 차다. 네 같은 애들 한둘 받겠냐. 내 아들 같아서 한 얘기니까 새겨 듣고 사모님이랑 거리 벌려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똘비는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아 몰라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거리 벌리고 말고 할 게 뭐 있냐고. 이제 그만두면 끝인데. 그렇게 대화를 하는 동안 공장에서 살짝 떨어진 건물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곳은 약간 기숙사 같았답니다. 아니 여기 건물에 기숙사가 있네. 아니 반장님 저 출퇴근하는데 40분이나 걸리는데 저도 기숙사 주셨으면 좋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주세요? 이러니까 이 공장은 외국인 노동자만 기숙사를 제공한답니다. 예. 한국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숙사에 있는 물건을 좀 치우면 된다. 그러면서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숙사인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큰 자물쇠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반장님이 열쇠 꾸러미를 꺼내서 이 자물쇠를 엽니다. 예. 그걸 보고 좀 의아했답니다. 똘비는. 그래서 딱 들어가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군대 구막산 느낌의 기숙사가 방이에요. 침상이 이렇게 있고 관물대처럼 이렇게 라커들이 쭉 있고 그 라커는 전부 다 각각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름이 적혀 있고. 그래서 반장님 저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여기 그냥 뭐 기숙사 같은데 이러니까 나는 이쪽 라인부터 싹 치울 테니까 너는 저쪽 라인부터 있는 물건을 싹 다 포대자루에 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장님이. 반장님 이거 뭐 이름 다 있는데 구분 없이 그냥 다 넣으면 됩니까? 이러니까 그래 그냥 포대자루에 싹 다 넣으면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안쪽 라커부터 비우기 시작했는데 한 두 번째쯤 왔을까? 이름이 되게 익숙한 작업복이 걸려있는 겁니다. 보니까 하산 그 친구예요. 반장님 이거 하산 거네요. 아니 여기 가족 사진이랑 뭐가 전부 다 있는데 하산 그만둔 거 아니에요 반장님? 왜 물건이 여기 있냐 이러니까 반장님 그런 겁니다. 아 그 말 더럽게 많네. 똘비야 그냥 치워라. 나도 피곤하다. 하산이지 계산이지 내가 알게 뭐냐 안 그렇냐 이러는 겁니다. 아니 이 양반은 왜 내가 말만 꺼내면 짜증이지 좀 그랬답니다. 반장님 말투도 짜증났고 근데 똘비는 이 궁금한 걸 너무 못 참겠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한 번만 더 물었다가 반장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입이 비죽하게 튀어나와서 치우기 시작해요.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분들 물건을 치우기 시작하고 좀 이상한 기분이 든 게 사람이 그만두고 나가면은 자기 짐을 싹 다 빼는데 사진은 그렇다 치고 지폐랑 잔돈, 지갑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환장할 것 같았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러다가 마지막에서 그 전에 라커를 딱 치우는데 여기도 사진을 보니 가족 사진이 있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이 주인이 누군지 딱 알았답니다. 며칠 전에 똘비를 멱살을 잡고 내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얼굴이 딱 사진이 있는 거예요. 대충 생각해도 한 달 정도는 이 사람이 일을 안 나온 지 그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때는 약간 이상한 생각이 좀 들었답니다. 왜 이 사람들 물건을 다 놔두고 없었는지. 근데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물건을 대충 포대자루에 다 담았어요. 다 담으니까 반장님이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따라간 곳은 큰 소각로였어요. 똘비야 포대 여기 넣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반장님 그래 이거 다 넣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넣고 이거 다 탈 동안 우리 담배를 한 대 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너무 궁금해 죽을 것 같았어요 똘비는. 그래서 한 대 맞을 생각으로 다시 물어봤답니다. 반장님 저 뭐 한 대 치든가 말든가 모르겠고 진짜 궁금해 죽겠다고. 저 이제 한 일주일 넘으면 여기 나가는데 도대체 이거 기숙사에 있는 물건하고 이 애들은 다 어디 간 거냐고 물어봤답니다. 네. 담배를
뱉으시면서 반장님 말씀을 이어갔어요. 똘비야, 내가 왜 오늘 니를 여기 데리고 왔는지 니 알겠냐? 왜 몰라도 되는 기술사 청소를 니를 데리고 왔겠는지 말이다. 아, 반장님, 내가 지금 궁금해 미치겠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똘비야, 니 며칠 있으면 그만두지. 내가 그래서 니를 데리고 온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고 그냥 막 나가면 다 있어라. 그게 서로 좋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은 반장님 이거 하나만 말해줘 주세요. 저랑 일하는 누님이 진짜 사모님이냐고. 진짜 이 공장 사모님이냐고. 야, 목소리 좀 낮춰라. 니 혹시 그분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큰일 난다. 이 공장에서 그거 아는 사람이 내 포함해서 몇 명 안 된다. 알겠나? 니 내 곤란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일하다가 그냥 가라. 똘비야, 내 말 명심해라. 알았나? 이러면서 표정 무섭게 딱 굳어버리고 반장님 또 가버립니다. 할 수 없이 우리 똘비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또 작업실로 갔어요. 가니까 또 우리 누님은 먼저 와 계시고 머릿속은 복잡하지만은 또 이 누님을 보니까 또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참 좋았다고 그럽니다. 가서 누나 저 반장님이 저 이상한 데 데리고 와서 뺑이 쳤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면서 또 애교를 막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누님이 아이고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애기 응? 반장님이 힘든 일 시켰어 이러니까 내 누나 저 이상한 기술사 데리고 와가지고 외국인 물건 싹 다 치우게 하고 막 자물쇠로 잠겨있는 거 열게 하고 너무 짜증나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막 똘비를 쓰다듬던 누님의 얼굴이 기숙사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싹 굳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야 똘비야 너 반장이 너 기숙사 데리고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거기 가서 뭐 했냐? 청소만 했어?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뭔가 꼬치꼬치 캐묻는 눈을 보니까 똘비는 순간 엄청 당황했다고 합니다. 네 그냥 청소만 했어요. 근데 물건들이 다 주인이 있는 물건들 같은데 애들은 공장에 나오는 신도 않고 물어봐도 얘기도 안 해주고 분명히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똘비야 그거 말고 반장이 진짜 다른 말 한 거 없어? 이러는 겁니다. 순간 똘비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대요. 누나가 사장 사모님이라는 거. 근데 그때 이 이야기를 아무리 눈치가 없는 똘비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는 반장님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딱 굳은 얼굴을 하고 그 누님이 한마디를 딱 내뱉었답니다. 반장이 개X야. 이러면서 똘비야 나 잠깐 일 보고 있을 테니까 너 좀 일 보고 있어 이러면서 나간더랍니다. 전화기를 챙기고 우리 누님은 나가셨는데 한 2시간 정도가 있다가 돌아오셨다고 해요. 근데 돌아오셨을 때는 분위기가 그전이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살갑게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날도 새벽 3시에 휴식 타임에 똘비가 가장 기다리는 타임이 또 오고 그렇게 날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 누님이 의심장한 말을 하더랍니다. 똘비야 너 누나 의심 안 하지? 누나는 그래서 참 똘비를 좋아하는데 이러니까 에이 누나 의심해요. 누나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그때 똘비 속은 좀 달랐답니다. 참 의심 가는 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 여자가 사모님이란 것도 참 머리 아프고 그리고 왜 두 사람 다 기숙사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썩어버리고 입을 다무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미치겠더랍니다. 그러다가 주말이 슬슬 다가오고 똘비도 이제 슬슬 다음 주면은 이곳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작업 중인데 누님이 얘기를 꺼내더랍니다. 똘비야 너 다음 주 되면 이제 그만두지? 네 누나 너무 아쉽고 누나랑 더 일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누나랑 술 한잔 하자. 누나 요즘 너무 외롭고 얘기할 상대가 필요하다 이러는 겁니다. 안돼. 속으로 똘비는 드디어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답니다. 드디어 이 누나랑 나랑 잘 되는구나. 공장 밖에서 만나겠구나. 잘하면 이날 내가 고백하면은 우리가 애인 사이가 됐구나. 이런 망상을 쫙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약간 쿨한 척 바쁜 척. 토요일은 내가 좀 바쁜데 누나니까 내가 특별히 나갈게요. 이러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누님은 귀엽다는 듯이 웃으면서 그래 우리 토요일 보자라고 약속을 잡아요. 근처 시내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공장 밖에서 누님을 똘비는 처음 보는 거였어요. 일할 때는 둘 다 되게 후줄근한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밖에서 누님을 보니까 너무 심장이 뛰었답니다. 진짜 이 사람이 40대 가까이 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원피스를 입고 온 그 모습이 너무나 예뻤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두 사람은 너무나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이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술도 들어가고 짓궂은 농담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똘비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답니다. 아, 누나 솔직히 말해줘요. 진짜 누나 사모님이에요, 공장? 이때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던 누나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술잔을 탁 내려놔요. 그리고 살짝 날카로운 눈으로 똘비를 쳐다봅니다. 똘비야, 그 얘기 반장이 했어? 이러는 겁니다. 아니요, 반장님 말고 식당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었다. 반장님 그 얘기 안 했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래? 그 인간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지. 이러는 된 겁니다. 누나 진짜라고. 근데 솔직히 궁금했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은 누나랑 저랑 이렇게 만나도 되는가? 그게 되게 궁금했고. 그래, 맞아. 사실은 나 공장 사장 마누라 맞아. 근데 우리 지금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할 거랍니다. 예. 근데 나도 지금 돈이 필요하고 돈벌이가 필요하니까 그냥 아는 일이니까 이 일을 좀 도와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똘비는 지금처럼 우리 누나랑 이렇게 잘 만나고 하면 된다. 괜찮지?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뭐 의심도 풀리고 이러니까 똘비는 걸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안 씻는다. 저도 누나 좋아한다. 그럼 우리 누나 오늘부터 1일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나도 그래 나도 젊은 애인 생기니까 좋네 이러면서 이 누님은 이제 똘비 옆자리로 와요. 그래서 서로 스킨십도 가볍게 하면서 분위기가 점점 더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똘비가 보니까 이 누님의 몸에 있는 장신구나 구두 같은 게 딱 봐도 명품이었다고 해요. 한참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누님이 귓속말로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야, 여기 사람 너무 많다. 우리 둘만 있는 데로 가자. 똘비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히 오케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누님이 전화를 어디 걸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해요. 이 누님의 차로 갔는데 차종을 보자마자 똘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차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제차 3종 클래스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고가의 차예요. 와, 누나 저 이런 차 처음 본다. 진짜 이거 누나 차예요. 이러니까 남편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누나랑 드라이브도 하고 참 좋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똘비는 와 진짜 예쁜 누나랑 사귀고 차도 좋고 돈도 많은 것 같고 나는 진짜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차를 타니까 조금 있다가 대리기사가 왔다고 그래요. 누님은 주소를 얘기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여기로 가달라고 했고 한 15분쯤 지나니까 어디로 도착을 했습니다. 내렸는데 똘비는 순간 멈칫했어요. 똘비가 기대한 곳은 뭐 모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누님이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딱 도착하니까 2층짜리 큰 주택입니다. 흔히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고 있는 그런 부잣집 주택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남편도 살고 있는 그 집인 겁니다. 그래서 아 누나 여기 공장 사장님 집 아니냐고 여기로 오면 어떡해요 이러니까 아니야 여기 아직 우리 집이라고 빨리 들어가자 나 너무 눕고 싶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똘비는 경계심이 탁 들었어요. 아 누나 잠시만요. 아니 우리 둘이 있는 거 좋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혹시나 둘이 있다가 사장님이 오면은 아이 그때 어떡하냐 나 너무 난처할까다 그러니까 아 똘비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무도 안 온다. 누나 너무 안에 들어가서 눕고 싶다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근데 똘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누나 이거 아니다 나 못 들어간다 우리 다른 데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성질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 피곤하게 왜 이러냐고 남자애가 소심하게 너 원래 이런 애였냐면서 막 그러는 겁니다. 막 끌고 들어가려는데 똘비는 그냥 손뿌리쳐 도망을 나왔답니다. 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집에 오니까 너무 머리가 혼란스러웠다고 해요. 진짜 월요일에 출근해서 누나 얼굴은 어떻게 보지 사귀자고 해놓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화가 났는지 전화를 안 받았답니다. 6통 정도였는데 안 받았어요. 아 화가 많이 났나 보다.
월요일 날 출근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월요일 날 출근해보니까 근무조가 바뀌어 있어요. 그 누나가 아니고 다른 남자분이 이제 근무조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되지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이대로 이제 누나를 못 보는 건가 되게 아쉬웠답니다. 근데 이제 며칠만 지나면은 퇴사예요, 똘비는. 그러니까 이 며칠이 너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누나도 못 보지, 또 남자랑 일을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러다가 공장에서 사고가 하나 터져버려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공장은 금속을 녹이는 공장인데 여기가 되게 열악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쇳물이 흐르는 여기에 너무 안타깝지만은 일하시는 분이 발이 빠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회생 불가속화 될 정도로 한쪽 다리를 불구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장이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사대보험 가입도 돼 있지 않았어요, 여기가. 지금은 말이 안 되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생산지 쪽에 이런 중소기업이 되게 이런 일이 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도 보상을 해주는 둥 마는 둥 대충 그렇게 하려는 걸 보니까 여기 있는 근무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그 반장님도 엄청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공장은 파업에 들어갑니다. 몇 번 사장과 이렇게 협상 이야기가 오는 것 같았는데 결국 사장은 배째라 방식으로 나왔어요. 똘비는 이제 며칠 있으면 퇴사인데 참 이게 뭔 일인가 싶었답니다. 근데 다음 날에 반장이 모두 근무자를 다 모았답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유는 오늘부터 내가 알고 있는 이 사장과 사장 마누라의 추악감을 다 폭로하겠답니다. 똘비는 더 이상 엮이기 쉽지 않았는데 사장 와이프에 대한 걸 폭로한다 하니까 너무 궁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들은 이야기는 이게 현실인가 소설인가 싶을 정도로 참 희한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원래 사장 와이프의 아버지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장인어른 겁니다. 처음에 공장에 사원으로 입사한 사장은 같은 조로 일하다가 이 사장 와이프랑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장의 장인은 이 공장을 그대로 사장한테 맡겨버립니다. 딸과 함께. 사장은 일개 사원에서 바로 사장이 돼버려요. 그러다가 되게 예쁜 아내까지 얻게 되고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답니다. 근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보니까 자신이 결혼한 이 여자가 얼마나 악마 같은 여자인지 알게 돼요. 사장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이 똘비가 같이 일했던 누님은 흔히 말하면 약간 이상 성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 한 명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리고 대상은 한국 남자도 외국 남자도 안 가립니다. 몇 년 동안 이 공장이 되게 적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장의 와이프는 비싼 차를 뽑고 뭐 명품을 주렁주렁 걸치고 사람들은 처음에 사장이 사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이 타이밍이 되게 오묘했다고 합니다. 뭔가 핫산이나 없어진 외국인들처럼 외국인 노동자가 한두 명씩 없어지고 나면은 이 사장 와이프의 씀씀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무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주려고 모아놨던 돈을 갈취한 겁니다. 근데 이 갈취한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건 이때까지 똘비한테 접근한 것과 똑같답니다. 예. 되게 외로운 우리 외국인 근무자들이 남자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애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네. 너랑 나랑 이제 애인 사이다. 그러면서 충분히 육체적과 정신적 교감을 가지고 이 남자 근무자들이 이분한테 빠져들면은 바로 돈 얘기를 꺼내요. 와, 예. 그 돈 얘기가 뭐냐? 나는 좀 있으면은 이 사장과 이혼한다. 근데 내가 이혼하게 되면은 위자료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빌려준 돈쯤은 바로 갚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자마자 너랑 나랑 같이 살자. 그러면서 돈을 네가 있는 거를 좀 빌려주면은 내가 잘 쓰고 우리가 같이 살 수 있다. 여기에 많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넘어간 외국인 사원이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예. 이 액수가 전부 다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넘겨줘 버리니까 그냥 뭐 수억은 고사하고
한 10억 가까이도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돈을 넘겨준 외국인 사원은 하산이나 그 친구처럼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이 되면은 공장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장이 직접 감독을 하는 작업 타임이 생긴답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녹인 금속은 납품하지 않고 어디로 빼돌려서 따로 처리를 했다고 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반장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꼬드긴 외국인 사원은 사장 와이프와 사장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사체는 쇳물과 같이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용광로니까 기본 뭐 1500도, 2000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근데 그 금속에 일단 사람이 녹아서 타버린 불순물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건 납품을 안 하는 거예요. 따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진 사원들이 머물던 데가 이 똘비가 청소한 그 기숙사입니다. 당연히 거기 물건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전부 다 하고 갑자기 반장은 똘비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산 증인이다. 이때까지 그 사장 와이프가 있었던 일을 전부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똘비는 그러기 싫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지는 이 닉네임이랑 추억이니까. 그래서 나는 얘기하기 싫다. 근데 끈질기게 반장은 연락이 오고 그 이야기를 좀 진술을 해달라고 귀찮게 했답니다. 똘비는 너무 짜증나서 반장을 차단하고 다 잊고 살고 싶었다고 해요. 자기는 떠올리기 싫었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뉴스에서 이 사장과 사장 와이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모든 게 까발려지니까 이 사장이 이때까지 참았던 게 폭발한 거예요. 사장한테는 이 공장이 전부였어요. 당연히 와이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네. 자신한테 남아있는 건 사장의 지위뿐이었어요. 근데 이 공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사장은. 그래서 이때까지 참았던 이 와이프가 추악한 짓을 하고 있는 걸 보다가 너 죽고 내 죽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완전 막장으로 가는구나. 네, 그래서 먼저 아내분을 하고 자신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참 이 사장 와이프한테 이 사장과 이 공장은 그냥 놀이터였어요. 그냥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그 장난감이 실증 나면은 처리를 해버리고 그 처리는 자기 남편이 사장한테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돈을 어떻게 갈취를 하고 그 돈으로 과소비를 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 사장이란 분도 그렇고 우리 똘비도 그렇고 그리고 똘비가 그게 기억이 안 잊혀지고 트라우마가 남았다고 해요. 예. 그 기숙사에 붙어있던 수많은 외국인 사원분들의 가족 사진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은 지금 실종이 된 걸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예. 그러니까 그 유가족 분들은 내년이면 돌아올까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 실종이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멱살 잡고 자기를 욕했던 그 외국인도 얼굴이 안 잊혀진다고 해요. 그 사람도 이렇게 죽었을까 그 말이 떠오르면서.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똘비한테 이걸 하나 물었어요. 야, 내 이야기 들어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야, 그 반장 있잖아. 야, 그 반장은 그 사장 와이프와 별일이 없었나? 제가 약간 이게 궁금했어요. 썸씽이 있거나 뭔가 없었으면 왜 반장은 죽자 살자 이 사장 와이프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물고 뜯고 그렇게 했을까? 제 생각에는 그 반장도 사장 와이프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치, 그 사람도 남잔데. 네, 그래서 참 아무리 의심을 해도 풀리지도 않고 되게 의심만 남는 그런 알바의 기억이라고 친구가 말해줬던 공장 이야기였습니다. 야, 아니 그러면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전부 다 좀 불법 체류 이런 쪽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해요. 반은 그 정도였고 반은 어떻게 입국을 해서 일하고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그 받는 과정을 은행 계좌 이렇게 그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돈도 사장이 자기가 다 갖고 있다가
달라고 하면은 주는 그런 식이었답니다. 현금으로 그렇게 했나?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은행을 쓴 내역이 없어요. 예. 돈을 전부 다 사장이 관리하고 있다가 퇴사를 한다, 자기 나라로 간다 그러면은 그걸 싹 정산해서 주는 그런 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매달. 참 이게 추적도 안 되고 갑자기 와. 회사에서는 실종 처리를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행방이 묘연하고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진짜 비밀 많은 공장이다, 여기. 예, 뭐 똘비는 그 후로 트라우마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절대 공장에서 일 안 하고 조금 나이가 있는 여자분은 절대 못 만나는. 아니, 혹시 그 친구분이 듣고 계시진 않죠? 아, 듣고 있을 거예요, 진짜. 저 이 이야기 한다고 그랬어요. 잠깐만. 아니, 욕을 엄청 하셨는데, 시청자분들이. 괜찮으실까? 아우, 멘탈 터지셨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자기도 동의한다고 했으니까 다 감수해야죠, 본인이. 아마 평생에 들을 욕들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오래 살겠죠, 그 친구가. 야, 근데 진짜 확실한 거는 이런 일도 있겠지만 이런 무서운 이야기들 버몬트님의 스타일로 이야기해 주시니까 진짜 와, 이거 정신이 하나도 없다. 시간 간 줄 모르겠네요. 아우, 전 뭐 주술주술 떠드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야, 이거 타고난 거지. 예, 역시 아이고, 무서운 이야기도 타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버몬트님도 항상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 행복하겠습니다. 아유, 더 행복하다뇨. 그냥 쭉 행복해야죠, 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너무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예전에도 시들모에서도 나왔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해외에서 그렇게 해주질 않아요, 여러분들.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렇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겠죠. 뭔가 이슈화가 된다거나 그러지도 않았었을 거고. 와, 근데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것도 공장에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이런 뭐 일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시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휴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휴휴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지는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군대괴담인데요. 이분은 직업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군대를 전출을 다니시면서 귀신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충성! 동신보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돌미님. 아이고, 또 이렇게 기다려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네. 해주실 이야기가 이제 군대 괴담이긴 한데 뭔가 병사로 있었던 게 아니라 예, 예. 직업군인으로 어떤 예. 직급에 있었죠? 아, 계급이? 저는 일단은 지금 부사관인데, 제가 지금 계급이 이제 상사거든요. 엄마, 짬 좀 예. 드시네. 예, 20년 정도 했습니다. 이야,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부대를 3번 옮겼는데, 네. 그때 이제 각 계급마다 한 번씩은 다 크게 겪었어요. 하사 때 한 번, 중사 때 한 번, 상사 때 겪은 것 중에서 제일 큰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휴직을 한 상태인데, 네. 그래서 현재 제 상황까지 해서 끝을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 사실 많은 분들이 군대에 뭔 네. 귀신이 있겠냐, 혹은 뭐 착각한 거 아니냐, 어두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군대 귀신 많아요, 진짜. 저도 보니까 많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폐쇄된 초소, 진짜 폐쇄되는 게 귀신이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대십니다. 휴휴자. 오늘 이야기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부대를 옮겼을 때마다 3년째가 되는 해 좀 크게 겪었었어요. 네. 좀 희한한 일이긴 한데, 그래서 그 내용 플러스
제가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봤던 존재가 어떤 것이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지 아직까지 모르고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초임기에서 겪었던 일인데, 시기는 제가 21살, 그러니까 2003년 7월경에 있었던 일이죠. 처음에 제 초임지가 경기도 북부의 어느 지역인데, 간부들은 보통 자대를 가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할 때쯤에 자대 발표가 나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자대 발표가 나고 주변 동기들을 보니까 각자 이제 부대 전화해서 인사도 먼저 하고 뭐 필요한 걸 내가 갖고 가야 될 게 어떤 게 있는지 한 번씩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했죠. 한 10년 정도 선배가 전화 받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낚싯대만 하나 가져와라. 낚시할 거 많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가서 한 번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낚싯대도 챙겨가고 뭐 운동복도 이것저것 챙겨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의정부역으로 나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동기랑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의정부로. 역에서 내려서 기다리고 있는데 3개월 선임이 와가지고 야 너네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바로 부대로 들어갔죠.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병사들처럼 내무실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독신 숙소라고 결혼하지 않은 간부들이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초임하사들은 최소 6개월 이상을 병사들처럼 영내 생활을 시키라고 이제 뭔가 지침이 내려왔었나 봐요. 그런데 단지 부대 지휘관이 판단해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고 저하고 제 동기는 부대 안에서 3주만 대기해라. 왜냐하면 저희가 부대에서 병사들까지 포함해서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21살이고 이상하게 저희보다 어린 병사는 또 없더라고요. 뭐 아시잖아요. 옛날 분위기 어린 초임 하사들 오면은 병사들 중에서 병장들이 좀 막대하거나 이제 괴롭히거나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올해는 대기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단지 병사들처럼 똑같이 내무실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큰 상황실 옆에 조그맣게 당직 근무자가 쉴 수 있는 취침실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 그래서 동기랑 들어가서 보니까 방이 굉장히 좁아요. 네. 사람이 둘이 나란히 누우면 양옆으로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누웠을 때 뒤쪽이 이제 출입문이 되는 거고 마주보는 벽 쪽에 창문이 조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높이가 사람 눈높이 정도 되는 높이에 창문이 하나 있었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이고 그때 장마철이다 보니까 비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날씨는 습하고 굉장히 더운데 그 좁은 공간에 있고 에어컨도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쾌한 기분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날은 잤어요 그냥. 잤는데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기는 다른 파견지에서 체험 근무로 먼저 가 있고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동기는 없고 저 혼자 그 일주일 동안 그 방에서 혼자 잔 거죠. 여기서부터 제가 이 부대 와서 보기 시작한 게 뭐냐면 밤에 자고 있었어요. 비는 내리고 날씨는 습하고 자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냐면 창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벽을 때리는 소리가 나요. 쿵, 쿵.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살짝 밑에 쪽에서 소리가 이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떴죠. 가위인가? 근데 가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눈을 떴는데 창문 밖에 남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쿵쿵 소리가 뭐냐면 이 창문을 잡고 방 안으로 들어오려고 점프를 뛰는데 다리가 걸리는 거예요. 창문 밑에. 근데 쿵 소리는 계속 나는데 저를 보면서 계속 들어오려고 안간힘을 써요. 표정을 봤는데 급해요. 당장이라도 들어오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계속 뛰더라고요. 뛰면서 소리는 유리창 밑으로 그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계속 나고 보니까 근데 한국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요.
체형이나 얼굴 체형은 보니까 약간 유럽,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낡은 제복 같은 걸 입고 있더라고요. 그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군부대인데 귀신 중에서 그것도 한국 군인 기준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 사람이 지금 저기 있네?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대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귀신이라고 말할게요. 그 귀신이 들어오는 데에만 열중을 하고 계속 점프만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 비디오 빨리 감기 하면은 동작이 좀 빠르잖아요. 점점 빨라져요. 소리도 쿵쿵쿵쿵쿵쿵 환장하겠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데 저 그냥 나갔어요, 방에서. 나가면은 이제 바로 상황실에 불 켜져 있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있었죠, 몇 시간 동안. 왜 잠 안 자냐 했을 때, 뭐 그냥 좀 잠이 안 옵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새벽녘에 들어가서 좀 잠깐 눈 붙이고 나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제가 그 건물 뒤로 가봤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건물 뒤로 가서 그 창문 뒤가 어떤지 좀 보려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더 한번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창문 뒤쪽으로 부지가 없어요. 땅이 없고 15m 밑으로 쭉 내려가는 낭떠러지의 딱 끝에 그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는 부지가 있는데 다른 부대인데 15m, 20m 그 아래에 있는 부대죠. 처음부터 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도 말을 못해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전이 본 간부가 귀신인데 나 그거 봤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뭐 병사분들도 그렇지만 간부들도 좀 그런 사람 특별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혼자 이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여기서 또 보는구나. 그 다음날 또 잠을 자는데 또 나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일주일 동안 저 혼자 자는데 매일 나왔거든요. 다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점프 뛰고 쿵쿵거리는 소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지나고 동기가 와서 저는 이제 그 파견지로 체험 근무를 가면서 이 동기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잠자리 좀 사나우면은 전화 한번 해라. 근데 그 동기는 그런 게 좀 무리인지 뭐 아무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갔다가 정상적으로 독신수를 받고 이제 생활하면서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부대에서 말이 하나 돌아요. 병사 식당에 귀신이 좀 나온다. 그런데 그걸 본 사람은 취사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취사병이 제일 빨리 일어나서 취사장 들어갔다 제일 늦게 나오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4시에 일어나는데 새벽. 그렇죠. 제일 고생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 말이 조금씩 나왔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 물어보니까 예전부터 나왔대요. 그냥 예전부터.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한 번 이제 야간에 훈련을 좀 늦게까지 한 적이 있어요. 병사들은 밥배를 놓치면 안 되니까 밥을 제때 먹고 이제 내려가는데 저희 같은 간부들은 뒷정리하는 것도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늦죠, 시간이. 그런데 저희가 제일 늦게 끝나서 1년 후배하고 제가 그 식당에 제일 마지막에 올라갔어요.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정도. 이제 올라갔는데 취재병들이 저희 밥을 미리 퍼놓고 내려가 있는 상태였어요. 취재병도 없었어요, 식당에. 식당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식탁이 있고 정면에는 뒷문이 있고 그 뒷문 바로 옆에 식기 보관함하고 그 다음에 전축,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거든요. 식탁에 이제 가서 둘이 이제 먹는데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전축에서 음악이 흘러나와요. 누가 키지도 않았는데. 밥을 뜨다가 후배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빛이 이거예요. 애들이 얘기한 게 이거야?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무섭잖아요. 근데 음악은 계속 흘러나와요. 야, 그냥 숟가락 내려놓고 불 킨 상태에서 그냥 내려가지 안 되겠다. 2숟갈 뜨고 숟가락 내려놓고 바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상황실에는 이제 선배들이 있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저기 지금 전축 켜졌다. 저 귀신 나온 거 맞는 것 같다. 맞을 뻔했어요.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올라가서 정리하고 빨리 내려와라. 알겠다.
후배랑 올라갔죠. 전축이 흘러나왔었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음악은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식판에 담겨있는 밥 잔반통에 버리려고 뒷문으로 나가다가 전축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전원선이 없어요. 연결이 안 됐구나. 연결이 안 됐는데 음악이 나왔다는 거예요. 후배하고 그거 보고 야 이거 이쁘대. 정말 귀신 나는 거 맞는 것 같다. 그 이상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이제 욕먹을까봐.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제가 정말 크게 보게 된 경우가 이제 생기는데, 저는 이제 야근 일하기보다는 밤에 이제 남아서 좀 공부 아닌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것저것 이제 공부를 하죠. 뭐 평가도 있고 하니까. 근데 선배가 당직 근무자였어요. 당직 사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밤에 있으니까 부르더라고요, 상황실로. 뭐 하냐, 뭐 평가 준비할 거 많냐, 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 뭐 하다가 식당에 가서 우유를 하나 갖다 달래요, 저보고. 네. 근데 그때 시간이 밤 11시 정도 됐거든요.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선배였어요. 아유, 사람이 제일 무서워. 예. 그렇죠. 그래서 취사병한테 자곤을 깨워서 네. 취사장 열쇠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열쇠 좀 챙겼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상황실에 보관했는데 걔가 갖고 있더라고요. 받아서 올라갔어요. 불을 켜고 식기보관함과 전축을 지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우유를 꺼내고 다시 출입문으로 들어와서 불을 껐거든요. 나가려고. 그런데 노크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문에 노크 하는 소리가 아니고 철문에 노크 하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작게 톡톡톡 퉁퉁퉁 뭐 이런 식으로. 식당이 옛날 온수로 라디에이터가 들어가는 식당이었거든요. 온수가 돌면은 쇠 때리는 소리 한 번씩 나잖아요. 탕탕 그러면서. 네. 저 처음에 그게 온수 돌고 있는 중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을 다시 켜려고 이제 보니까 갑자기 쾅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냐? 식기보관함 안에서 나요. 그러니까 식기보관함이 식기들을 세로로 촘촘히 해가지고 넣어놓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아니고 동물도 못 들어가요. 죽으면 동물도. 그 안에서 소리가 쾅쾅쾅쾅쾅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얼었어요. 그거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식기보관함 안에 식기가 쫙 들어차 있는데 안에서 사람이 나와요. 3년 전에 봤던 그 옷차림으로 나와요. 그런데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줄줄이 나와요. 그 손에 손잡고 앞으로 쭉 가면은 사람들이 이어서 나오잖아요. 그 모습으로 나와요. 그 모습으로 나오는데 나와서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벽 쪽으로 다 붙어요. 벽 쪽부터 붙기 시작해요. 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제 앞으로 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들어차니까. 제가 거기서 멘탈이 무너져서 뭐 우유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으아스 막 비명 지르면서 수상실로 내려갔어요. 귀신 있다. 나 봤다. 식기보관함 안에서 사람이 나왔다. 그냥 그 고참이, 그 선배가 아무 말을 안 해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알았다. 너 그냥 집에 들어가라. 좀 그냥 들어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왜 뭐라 안 하지? 식당에서 나오는 귀신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이제 들어갔는데, 다음날 제가 휴가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퇴근을 하면서 다음날 휴가를 바로 갔어요. 네. 갔다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날 무당분을 부대 안으로 조용히 불렀나 봐요. 불러서 식당 쪽을 좀 둘러보셨대요, 무당분께서.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여기 외국 사람 되게 많네? 이거 이 사람들 원한은 없다. 나올 때가 되니까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하늘로 좀 보내주던지 뭐 이렇게 뭐 조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돌아가셨나 봐요. 근데 저는 외국 사람 봤다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전 듣기만 한 거죠. 제가 3년 전에 봤던 그 존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거를 제가 같은 사무실에 굉장히 오래 군생활 하셨던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나 사실 3년 전에 이런 거 겪었고 봤던 사람이 이거였고, 그다음에 내가 얼마 전에 식당에서 봤던 사람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희 아버지보다는 그때 당시에 나이가 많으셨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뭐냐면 그분도 제 나이 때, 그러니까 20대 완전 초반 때 이 부대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27년, 8년 그 정도 거의 30년 가까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도 제 나이 또래 때 정말 나이 많으신 분한테 들었대요. 그 부지가 6.25 때 참전 국가 중에서 터키군이 주둔을 하고 집결을 했던 그 집결지래요. 아, 터키. 근데 집결을 하다가 폭격으로 그 자리에서 다 전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궁금증이 해소가 되는. 네. 근데 뭐 사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이니까 고마운 분이긴 한데 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그냥 무섭기만 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첫 번째 그 경기도에서 중사로 진급을 하고 네. 해외 파병을 갔다가 귀국을 하면서 부대를 서울로 옮겨요. 제가 간 부대는 서울에 있는 부대인데 고위 공무원분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게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했던 데가 고위 공무원 분들이 사적으로 주거를 하시는 공간을 경비하는 부대였어요. 서울 한가운데 있고요. 근데 그 고위 공무원 분들이 한두 분은 아니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산 일부를 부대 부지로 만들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몇몇 분들이 들어가 계신 곳을 저희가 경비를 한 거죠. 그러면 산을 깎았기 때문에 정문에서부터 후문으로 올라가면 오르막길이 되는 거고 큰 길 좌우로 그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간의 각 입구마다 소초가 하나씩 있고 근무자가 거기 들어가서 근무를 서고 있고 서울이고 굉장히 도심지지만 막상 그 부대 안으로 들어가면 산속이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 부대로 가서 매일 울타리를 순찰을 돌고 하다 보니까 그 안의 지리는 금방 빠삭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2009년 정도 됐을 거예요. 겨울인데 그때는 이제 제가 당직 사관에 근무를 서고 있었죠. 하다가 병사 한 명이랑 같이 주기적으로 야간이 되면 순찰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물에서 나와서 큰 길로 나가려는데 뛰는 소리가 들려요.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한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우리 근무자가 초소에서 나와가지고 걷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한 번씩 혼자 들어가는 근무지다 보니까 화장실이 급하면 연락해서 교대 인원 좀 보내달라고 해놓고 본인이 화장실을 갔다가 이제 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인 줄 알고 기다리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무전을 못 받았어요. 화장실 좀 교대해달라는. 그 제가 먼저 무전을 했죠. 여기 누군데 지금 근무지 뭐 화장실 때문에 교대해달라고 요청 들어온 거 있냐? 없대요. 그러면은 각 공간의 그 입구마다 근무자가 다 들어가 있던 소리인데 뛰는 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공무원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야간에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런데 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 올라갈 땐 좀 천천히 뛰다가 내리막길이 되면은 좀 빨리 뛰거나 속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면 속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큰 길을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발이 보여요. 발에서 무릎까지만 보여요. 네. 위에는 안 보여요. 가로등이 길을 비추는데 사람이라면 전체가 보여야 되는데 다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여요. 제 시야에서 오른쪽으로 사라졌다가 왼쪽으로 다시 그 발이 돌아왔을 때는 두 명이에요. 왼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 보니까 발이 3명분의 발이에요. 그러니까 6개죠. 발만 보이는 게. 근데 전투화를 신었어요. 그러니까 군화를 신었죠. 군화를 신었는데 점점 빨라져요. 속도가. 처음에는 탁탁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소리가 이 군화가 뛰는 소리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게 저벅저벅이 아니고
툭툭툭툭 소리가 나잖아요. 맞죠. 두꺼운 소리 나지. 그죠. 근데 그거랑 같이 들리는 소리가 경비원들 보면 호루라기에 쇠줄로 연결하잖아요. 그거 뛰면 그 절그럭절그럭 소리 나잖아요. 예. 그게 같이 들려요. 근데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빨리 들어가. 막아. 야, 저 뒤쪽이야.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새 혼자였던 그 발이 30명 정도가 되는 발, 그러니까 발로만 다니는 60개의 발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제가 같이 있는 병사한테 물어봤어요. 너 보이냐?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너 사람 목소리 들리냐? 안 들립니다.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제 눈에만 보이는 거죠, 그게. 아, 이거 순찰 안 돌고 그냥 들어가자. 야, 뒤 돌자. 좀 돌았어요, 그냥. 돌고 있는 와중에도 제 등 뒤에는 그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가는데 그 앞에서 제가 또 다른 걸 봐요. 저희 이제 막사 건물로 가기 전에 한 10m 앞에서 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거기도 발만 보여요. 맨발에 하의만 보여요. 근데 한복이에요. 바지, 저고리 해서 한 3-4명 돼 보이더라고요. 예. 대화 소리가 들려요. 그 대화 소리가 어떤 대화 소리냐면, 나더라,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다 죽었어. 야, 쟤네들 12알만 되면 저렇게 뛰어다녀.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지? 저도 모르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대화 소리를 갑자기 뚝 끊기더니 발만 봤을 때는 그 발들이 다 갑자기 저를 향해서 다 정면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얼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또 뭐지? 뒤에는 뛰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예. 또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지? 근데 뒤에서 뛰는 것도 발밖에 안 보이고 앞에서 제가 보는 것도 발밖에 안 보여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거의 이제 멘탈이 나갔죠, 저도. 네. 근데 같이 있던 병사는 저한테 안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계속 묻고 있고. 저는 이제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근데 앞에 있던 한복 입은 그 발들이 10초 정도 저를 향해서 발이 이렇게 향하고 있다가 방향을 꺾더라고요. 더 저한테는 다가오진 않고 그 자리에서 방향을 꺾어서 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확실하게 저한테는 얘기했어요. 야, 나 아무 짓도 안 했다, 너한테. 신경 쓰지 마. 우리 그냥 갈게.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한참 있다가 그 병사랑 같이 상황실로 들어와서 정말 뜬 눈으로 밤샜어요. 한 번에 봤던 게 하나가 아니고 그 2개를 보니까. 그래서 다음날 퇴근도 못하고 고민하다가 여군 후배가 한 명 있었어요. 예. 걔를 데리고 어제 제가 봤던 한복 입은 발들이 향했던 곳으로 한번 가봤어요. 네. 야산이죠. 그러니까 어. 야산인데 그냥 부지가 야산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일로 왔지? 내가 본 게 영가고 하면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물었거든요, 입에. 근데 이제 담배를 물다가 불을 붙이려다가 라이트를 떨궜어요. 딱 떨고 그 자리를 보니까 묘지가 미쳤어요. 아, 그러니까 몰래- 무연고. 그렇죠. 예. 무용고 묘가 있는데 사람 발길이 굉장히 오래 끊기다 보니까 흙이 조금씩 위에 쌓여서 무덤 머리만 살짝 나와 있는 상태고 예. 묘비석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한 80%는 땅에 묻혀 있더라고요. 야, 이거 무덤 아니냐? 그 후배가 무덤 맞습니다. 이런 곳에 이런 게 있었네? 야, 이거 몇 개인지 한번 보자. 그때부터 그 근방을 다 돌아보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예. 16개가 나오더라고요. 16개가 나왔어요. 예. 다 머리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 전에 근무하셨던 다른 분들이 이게 있는지를 아는지는 모르겠다. 네. 나 잠깐만 나갔다 올게. 밖에 나가서 풀을 좀 샀어요. 제가 찾은 곳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조금씩 뿌려줬거든요.
저도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 뭐냐면 제가 있던 그 부대 부지가 네. 이것도 6.25 이후에 군부대 부지로 바뀌면서 그 묘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묘지들은 6.25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묘지라는 얘긴데 아마 그 묘지를 관리하던 어떤 후손이나 뭐 이런 분들이 그 전에 이제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안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냥 그분들은 저한테는 그냥 뭐 나도 안 건든다라고 이제 확실히 의사 표명도 하고 이제 올라가셨고 저도 그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고마우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풀도 드리고 했었던 건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봤던 전투화 소리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제가 유추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위공무원이 계시는 그 공간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네네. 70년대 후반쯤에 서울 한복판에서 교전이 좀 있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그때 거기에서 계시던 누군가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피신을 하셨고 그 부대 안에서 교전이 많이 있었다고 그리고 많이 돌아가셨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게 보니까 항상 좀 격전지 그렇죠. 위주로 그런 네. 현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봤던 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나머지 거기서의 군장은 거기서 이제 좀 마무리했죠. 그리고 제가 진급을 거기서 또 하고 이번에 강원도로 부대를 옮깁니다. 세 번째 부대는 이제 강원도인데 세 번째는 제가 좀 짧긴 한데 그래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이 굉장히 폐쇄적이죠. 네. 지리적으로 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그 동네 편의점이 10년 전에 생겼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거기서 물건을 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고립이 있는 동네죠. 그럼 이제 그런데 처음 가면 할 게 없어요. 걷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쪽 저쪽 이제 산책이나 좀 하면서 생활을 좀 하다가 거기에서 3년이 되던 해에 후배하고 여름밤에 네. 차를 타고 인근 마을에 산책을 가요. 왜 그 마을로 갔냐면 그 동네가 굉장히 이뻤어요. 낮에 봤을 때. 일자로 쫙 뻗어져 있는 길이 있고 그냥 3km 정도 4km 정도 되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하천이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뚝방길이 또 따로 있고 왼쪽으로는 먼 산이 아니고 가까운 산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는데 그 길을 따라서 집들이 듬성듬성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경치가 좋고 하니까 여름에 할 거 없으니까 좀 걷자. 후배랑 둘이서 차를 타고 동네 입구까지 갔어요. 네. 차에서 내려서 기분 좋게 걷기 시작합니다. 걷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옆에 한 대가 쑥 지나가요. 이렇게 시골 동네에도 관광버스가 다니네?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한 50m 앞에 버스가 멈춰요. 멈추는구나. 우린 갈 길 가는 거고. 그래서 후배랑 즐겁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내리는데 한 50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대형 버스가 45인승이니까 그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좀 기괴했던 게 뭐냐면 위아래로 하얀색 한복을 입어요. 그리고 그 도로가 편도차로거든요. 가는 차선 하나, 맞은편 차선 하나, 두 개인데 그 5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원을 그려요. 근데 아무리 시골 동네여도 차가 다닐 것이고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아랑곳하지 않아요.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그 도로 한가운데서 그 수십 명 되는 사람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가 없어요. 후배는 안 보이니까 앞으로 걸으면서 계속 하던 얘기 했겠죠. 저는 앞으로 걸으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존재들을 이제 봤는데 예. 제가 걸음을 멈췄어요. 멈추고 너 앞에 보이냐?
네, 길 보입니다. 저 버스 보이냐?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 버스 어디냐? 예. 직감적으로 제가 또 느끼는 거죠. 아, 이것도 실제로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후배는 계속 앞으로 걸어가요. 저 혼자 약간 멈췄어요. 근데 빙글빙글 돌다가 대화가 아니고 그냥 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소리가 쫙 퍼지면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집으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하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가는 흰옷 입은 그 귀신도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 귀신도 있고 사방으로 흩어져요. 후배를 불렀어요, 다급하게. 야, 또 돌아. 야, 돌아. 야, 가자. 후배가 와요. 오는데 그 뒤에 그 흰옷 입은 귀신 중에 하나가 후배를 따라와요.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이제 뒷걸음질 쳤죠. 후배는 그럼 뭐 왔던 길 돌아가자고 오는데 그것도 같이 오니까 후배 눈에는 제가 아마 후배를 보고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와 하면서 이제 뒤돌아갖고 차를 막 뛰어가는데 차에 타서 보니까 다시 오다가 돌아가더라고요, 그 귀신이.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후배랑 차를 타고 숙소로 왔어요.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가 뭔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내가 봤던 그 귀신들은 뭐고 왜 거기에서 빙글빙글 흰 옷을 입고 돌고 있다가 왜 웃으면서 거기서 흩어졌을까. 이게 아무것도 지금 의문점이 풀리지 않은 상태인 거죠. 와,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육아휴직을 내면서 부천에 오게 됐는데 네. 오기 전에 재작년에 후배 한 명이 자기가 정말 용한 무당분을 알게 됐는데 네. 선배님도 한번 전 보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뭐 저는 크게 뭐 궁금한 게 없었고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이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좀 많이 민감해서 잘 느끼고 보기도 좀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지 궁금했던 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방법을. 뭐 내가 진급을 뭐 하냐, 내가 뭐 돈을 이런 건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네. 야, 연락처 줘봐, 내가 한번 가볼게. 갔어요. 예. 갔는데 무당분이 가기 전에 주의사항을 후배가 얘기를 해주는데 굉장히 까칠하시대요. 굉장히 까칠하니까 간식 하나씩 이렇게 먼저 사서 이제 드리면 좀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식을 좀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나오세요. 나오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세요. 그러다가 어린 손주 보는 것 같은 그 미소로 씩 웃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했어요. 여자분이시고 나이는 한 60대 중반 정도. 그래서 따라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앉자마자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불쌍하게 살았다? 저는 그게 군생활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이런 걸 보고 하니까 고생했다는 건지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뭐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까운 조상분 중에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으신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많이 빌었다. 너 알고 있니?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주여. 우리 이모부도 목사님이시래요. 야, 그거 아니야, 임마. 나처럼 제자의 길을 걸었어. 네가 니네 집 일도 모르냐? 속으로 생각했죠.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왜냐면 제 기억으로는 듣는 얘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저는 뭐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전 태어나자마자 그냥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제 너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분이 많이 빌었어. 그래서 너가 지금까지 인생을 평탄하게, 그나마 평탄하게 산 거야. 지금까지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호호. 아, 저는 크게 고생한 건 없죠,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입대해서 지금까지 군생활하면서 크게 어려운 거 없었다. 그러니까 웃으시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여기가 어디냐? 이 당집이죠? 그럼 내가 도덕 선생님도 아니고 그런 거 갖고 얘기했겠어?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처럼 살아봐. 지금처럼 살아. 너 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했지? 예, 몇 번 보고 듣고 느꼈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평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취미가 뭐냐? 저 예전에 미대 다니다가 입대해서 그림 좀 그려요. 아, 그림? 그래, 너 그거 계속 그려라. 그게 너한테 도움된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네 상태는 담을 그릇까지는 아닌데 딱 법사 정도야. 지금까진 그래. 너 전 볼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심심하면은 그냥 들려서 놀다가. 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묻고 싶어서 갔는데 그 얘기만 듣고 나왔죠. 나와서 잊었어요, 그 말은 그냥. 그래서 휴가 때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했죠. 계속 전 봤다. 어머니, 야, 그런 거 뭐 다 거짓말이 하는데 또 관심 있게 들으시고 믿으실 건 또 믿으세요, 어머니가. 뭐라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딴 건 얘기 안 하고, 엄마, 우리 집에 예전에 무당분 계셨어? 없었잖아.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 아니래요. 그러니까 저한테 외할머니의 언니가 그때 당시에 경상도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셨던 무당이셨대요. 강신무셨던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비셨대요. 정말 많이 비셨고 그 신이 나가고 난 뒤에도 올라가시고 난 뒤에도 많이 비셨다. 그래서 자손들도 잘 됐는데 그 직계가 아니고 나머지 퍼져가는 그 자손들도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듣고 그분이 허투루 말씀하신 게 아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왜 평탄하게 이제까지 내가 이 정도로 살았는지 내가 봤던 그 존재들이 굳이 나한테 해코지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느끼면서 살았던 게 이런 이유가 아니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이유가 있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 현재 상황이 뭐냐면 제가 이제 부천에 작년에 왔거든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아기를 방 안에서 재우려고 불을 끄고 이제 안고 있었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귓가에. 근데 이제 아기 방에 모빌인데 그게 방울로 달려 있어서 그건가 싶어서 봤는데 당연히 그게 움직이지 않죠. 생각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 왠지 무서워서 바로 나갔죠. 나가서 와이프한테 여보, 나 갑자기 방울 소리가 들려. 와이프가 표정이 안 좋아요. 왜 그래? 왜 그래? 물어보니까 그거 무당 되시는 분들 되기 전에 듣는 현상 중에 하나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들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맞죠. 문제는 뭐냐면 제가 2주 전부터 여기서 봐요. 그 집에서 하나가 보여요. 하나가 보이는데 우리 집이 아니고 거실 창문으로 놀이터를 바라봤을 때 하나가 일주일에 2-3번씩 보여. 같은 게. 어떤 존재죠? 생긴 거나. 말씀을 드리면 아줌마가 한 분 계시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오후 시간대가 되면은 놀이터 앞에서 스트레칭하고 몸을 푸세요, 혼자서. 근데 그 아줌마 이제 보면서 애기 안고 말 걸면서 그 아줌마를 보고 있는데 그 아줌마 머리에 머리 하나가 더 있어요. 무표정인 사람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그 아줌마가 몸을 풀 때 뭐 허리도 뒤로 제끼면 머리가 뒤로 제껴질 거고 허리를 숙이면은 머리가 앞으로 숙여지고 머리 모양이 그 위치가 다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은 계속 정면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 옆에 몸통 같은 게 그 등 뒤로 붙어 있는데 손만 6개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봐요. 아니 그러면 지금 휴휴님 예. 묘사하신 걸로만 들었을 때는 그 아주머니는 사람인데 그 아주머니한테 붙어있는 귀신을 본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야,
보통 삶을 사시진 않았구나. 제가 이제 오늘은 큼직한 것만 정리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나머지 봤던 것도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도 같고, 일단은 제가 소리를 듣고 지금 다시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기회가 돼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레전드로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지금 휴휴님이 네.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 많이 얘기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어릴 적 이야기도 안 나온 거고, 일단은 오늘은 군대 괴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군대에서 봤던 귀신들 위주로. 근데 더 좀 특이한 거는 단체를 좀 많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왜 단체를 그럴까? 많이 봤어요. 글쎄요, 제가 단체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야, 그치. 왜냐면 군대에서는 또 단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귀신 보시는 분들 워낙 많이 인터뷰를 해봤지만 단체를 보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렇다 보니까 예. 근데 제가 걱정을 한 거는 뭐냐면 군대 네. 괴담은 호불호가 많이 나뉘어요. 남성분들은 되게 좋아하기도 하는데 여성분들은 살짝 집중 못하는 경우를 훨씬 더 전 많이 봤었는데 예. 효윤님은 그냥 이야기를 잘 하시니까 보니까 뭐 그냥 호불호가 없이 다 무서워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편하게 이야기 네. 쭉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많이 채팅창에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배우 이희경님 아니십니다. 네, 휴휴님이시고 지금 현재 직업 군인을 하고 계세요. 배우 이희경님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